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첫말을 잘해야 한다. 비겁한 박쥐의 딴 내림 효과. 아주 먼 옛날 평화로웠던 동물나라에 커다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사는 덜짐승과 하늘에서 사는 날짐승이 서로 자기네 힘이 더 세다고 우긴 것이었어요. 이들의 전쟁은 끝이 날 줄 몰랐답니다. 이 와중에 박쥐는 어느 편을 들까 고민했어요.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에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 덜짐승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쥐는 덜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를 보세요. 쥐와 닮았지요. 그러니 저도 덜짐승이랍니다. 제가 덜짐승이 편에 들어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사자는 박쥐를 조용히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대신 열심히 싸워야 한다. 네,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이 돌멩이를 입에 물고 하늘에서 공격해오자 이번에는 덜짐승이 불리해졌어요. 덜짐승은 날아오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쥐는 슬며시 걱정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덜짐승이 지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는 날짐승이랍니다. 그러니 제가 날짐승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라. 독수리는 박쥐의 날개를 꼼꼼히 살핀 후 허락해 주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전쟁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덜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싸움에 지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며 서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덜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는 날개가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배신하다니. 너같이 비겁한 놈은 여기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사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쥐를 닮았어. 그러니 덜짐승이지. 근데 날짐승이라 하고 우리를 속이다니. 너와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어. 독수리가 말했지요. 그 말을 들은 덜짐승과 날짐승은 박쥐를 둘러싸고 마구 꾸짖었어요. 박쥐는 너무 부끄러워서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흔히들 박쥐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많이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박쥐가 이솝우화에서 간에 붙었다가 썰개에 붙었다야 했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반면 혹자는 이런 박쥐를 처세술이 뛰어나다며 두둔하기도 한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심리학도로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박쥐의 설득 기술이다. 박쥐는 자신의 모습을 제3자가 먼저 무작정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자와 독수리가 박쥐의 모습을 판단하기 전에 박쥐는 자신에 관한 특정 정보를 미리 일러준다. 이러한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닷내림 효과라고 한다. 닷내림 효과란 닷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모르는 걸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처음 주어진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박쥐는 이 닷내림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덜짐승의 왕인 사자의 앞에서 박쥐는 자신이 쥐와 닮았다고 말한다. 이 정보를 들은 사자는 박쥐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대신 쥐와 닮은 점을 기준으로 박쥐를 덜짐승이라 판단한다. 그런데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 앞에서 박쥐는 자신의 날개로 독수리를 설득한다. 이에 독수리는 박쥐가 쥐와 닮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박쥐를 날짐승이라 판정한다. 이러한 닷내림 효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바로 할 수 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방법은 이렇다. 한 사람에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의 값을 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1의 값을 구하게 한다. 이때
종이나 펜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학적 천재가 아닌 이상 대략적인 직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큰 숫자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제보다 작은 숫자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제에서 낮은 값을 답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말한 답의 평균은 첫 번째 문제가 512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250이었다. 정답은 4320이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역시 앞에서 말했던 단내림 효과 때문인데 처음 제시된 숫자 1과 8이 각각 정신적 다수로 작용해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내림 효과는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토보스키가 사이언스에 처음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실험 참가자들은 행운의 룰렛 돌리기를 했다. 이 룰렛에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사실 룰렛은 10 아니면 65 이렇게 두 숫자에만 멈추도록 미리 조작되었다. 룰렛을 돌리고 난 후 실험 참가자들은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다. 1.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율은 방금 나온 숫자보다 클까 작을까? 2.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 몇 %일까?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찍기 수준으로 대답하게 되는데 실험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된다. 룰렛을 돌려서 숫자 65가 나온 피실험자들의 질문 2에 대한 답의 평균값은 45%였고 숫자 10이 나온 피실험자들의 평균값은 25%였다. 행운의 룰렛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실험 참가자들의 대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룰렛의 숫자와 국제연합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판단의 출발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황당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에 영향을 받아 최종 판단을 한 것이다. 정신적 다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가까운 예로 마트의 광고 기법을 들 수 있다. 마트에 쓰는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일부러 높은 가격을 쓴 다음 그것은 빨간 줄로 긋고 그 옆에 낮은 가격을 적어 놓는다. 그러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탓을 내려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정치인들의 인상 형성을 들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하자 유권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슬로건에 정신적 탓을 내리게 된다. 이 정치인은 복지에 힘쓰는 사람으로 인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단내림 효과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병력 특혜나 부동산 투기처럼 안 좋은 사건을 끌고 와 반대당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정신적 탓을 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내림 효과는 정치인, 광고주, 협상가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박쥐는 뛰어난 협상가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기준점을 적절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럼 단내림 효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앞에서 제시한 박쥐 이야기 끝에 나오는 사자와 독수리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사자는 박쥐가 덜 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고 독수리도 박쥐가 날 짐승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았다. 즉 자신이 애초에 접한 정보에서 반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처음에 접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정보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관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한 걸음 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단내림 효과를 써보자. 단내림 효과는 의외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가장 공정해야 하는 재판에서조차 그렇다. 재판은 흔히 엄밀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실험을 보면 그렇지 않다. 판사 158명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보통 5년 이상의 형벌은 강간치상 사건을 모두에게 똑같이 보여줬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서는 검사가 인원을 구행했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10년을 구형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집단에서는 검사가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않았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검사가 10년을 구형한 두 번째 집단과 아무런 구형을 하지 않은 세 번째 집단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의 평균은 약 57개월로 비슷했다. 그런데 검사가 2년을 구형한 첫 번째 집단에서의 판결 평균은 약 42개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로 보였다. 무려 1년이나 낮게 판결한 것이다. 사실 검사의 2년 구형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낮은 행량이었지만 판사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주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단내림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물론 반대로 이를 잘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배우자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라고 해보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단내림 효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다. 사고 싶은 개인기가 있는데 50만 원이라더라 하면서 일부러 큰 금액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는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그 금액에 살 것도 아니었고 단지 닷을 내린 것 뿐이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해보자. 똑같은 상품이 중고거래에 10만 원으로 올라왔어. 40만 원이나 싼 거면 거의 거저야. 물론 이런다고 100%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